power at 400% capacity. How about that?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요즘 챗GPT가 가장 핫한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챗GPT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 회화를 어떤 식으로 챗GPT를 이용하면 더 플러스가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언맨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 자비스라는 AI 비서가 있죠.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 am Jarvis, a virtu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m here to assist you with a variety of tasks as best I can. 거의 사람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자비스의 말을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비스가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 하나만 켜준다면요.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전환했을 때 더 빠른 값을 얻을 수 있긴 하던데요.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도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도기 시작해요. 이제 영어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 학습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똑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 선택 옵션이 늘어나긴 했어요. 예전보다 어떤 선택 옵션이 늘어났냐면요. 이제 영어를 바라보는 여러분 자세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영어를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미래는 모르겠지만 나는 영어가 거리가 많이 느껴지고 영어 학습은 전혀 재미가 없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더 유용한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나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내가 영어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좀 번거롭더라도 누구와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어떤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영어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단 나는 내가 직접 영어를 뱉어보고 들어보고 싶고 내가 직접 영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 소극적인 소통을 할 것인지 적극적인 소통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나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챗GPT가 나오든 앞으로 어떤 번역의 뭔가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기존과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열심히 영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춤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AI가 있어도 내가 직접 쳐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학습법이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튜토리얼 느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챗GPT를 넣으시면 바로 링크 주소가 뜨고 웹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영어로 바로 답변을 해주죠. 챗GPT는 정리를 굉장히 잘해줘요. 뭐 보고서라든지 레포트도 잘 써줄 것이고 7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줘라고 하면 설명도 해줍니다. 굉장히 똑똑한 비서라고 했죠. 근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단점이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요만큼의 정보를 원할 때도 정말 투머치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가끔은 진짜 입을 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영어 회화에 도움을 받으려면 말로써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키보드로 입력을 했는데 그럼 챗GPT 안에서 GPT와 음성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Talk to ChatGPT를 넣으시면은 링크 주소가 뜹니다. 그 맨 위 상단의 것을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오른쪽 파란색 부분에 여러분들은 아마 뭐 설치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삭제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다시 챗GPT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Talk to ChatGPT라는 뭐 이상한 문구가 새롭게 뜨고 Start라는 곳이 눈에 띕니다. 제가 Star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이크 부분이 보일 때는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상한 이모티콘이 나오는데 이때는 음소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옆에 스피커처럼 생긴 부분은 챗GPT가 아까 투머치 정보를 흘러내고 있을 때 또는 음성이 더 이상 듣기 싫을 때 클릭을 하면 GPT가 말하는 음성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GPT가 계속 막 말을 주저리 하고 있을 때 또 듣기 싫을 때 뭔가 스킵의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빨리 감기의 느낌으로 눌러주시면은 음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빨간색일 때는 제가 말할 수 있고 초록색일 때는 GPT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GPT와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help me practice English with a roleplay. 저랑 롤플레이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영어의 어떤 지금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애초에 영어를 물어볼 수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요즘에 다 이용하시면 돼요. 팝하고로 물어보셔도 돼요.
대신에 물어보시기 전에 이걸로 영어로 어떻게 조합을 만들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셔야지 전적으로 의존을 하시면은 실력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 I want to practice a conversation for a date. 자, 이런 식으로 혼자 대화를 계속 해갑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영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 데이트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영어로 흘러가는지 상황을 이렇게 쭉쭉 써줍니다. 지금 챗GPT가 우리말은 조금 느린데 영어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확실히 많긴 합니다. 오케이. 그만. 자, 근데 너무 길게 설명을 해줘서 롤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대화하듯이 GPT도 한마디 하고 제 말을 또 들어주고 저도 GPT 말에 응답해서 말을 해주고 대화를 이어가듯이 롤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자, 팝하고로 일단 번역을 한번 만들었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두는 겁니다. 상황극을 할 수 있게요. I want to practice a conversation for a date, but don't give me the full message all at once. Say one sentence and wait for my response. 입력값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First date with someone you met through a dating app. 데이팅 앱을 통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났대요. 그래서 데이트 상대가 도착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Hi, nice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직접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네요. 무리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거절당했습니다. 나도 만나서 반갑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네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Nice to meet you가 떠오르나요?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How was your day today? 무슨 말이지? How was your day today? 오늘 어땠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인상을 주고 싶나요? 좀 쿨한 이미지를 주고 싶나요? 아니면 좀 젠틀한 이미지를 주고 싶나요? 오늘 바빴지만 좋았어. 좋습니다. 바쁘다는 건 내가 빈둥빈둥 놀기만 한 게 아니고 뭔가를 지금 잘 해내고 있고 그럼에도 좋았어. 그럼에도 나는 이거를 잘 이겨내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I was busy today but it was nice. 이런 식으로 말을 한번 해볼까요? I was busy today but it was nice. 자, 지금 오류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보이스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보이스를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at's good to hear. So tell me a bit more about yourself.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돌려보면 말을 더 해달라.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라이트 상대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 재미로 무엇을 합니까? 또 취미를 말해야 되는데 좀 보여주기식의 건설적인 취미를 한번 보여볼까요? 전형적인 나는 주로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요즘에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있어. 미쳤습니다. 결혼 가능할 것 같습니다. I usually spend time exercising and read a lot of books. 말해주면 돼요. I usually spend time exercising and read a lot of books. Oh, that's interesting. 흥미롭대요. 어떤 종류의 책을 너는 즐기는지, 읽는 걸 즐기는지 물어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종류의 책들을 읽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무리수를 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 You are so beautiful. 지금까지 저랑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나 보네요. 갑자기 이쁘다고 띄워줬더니 말이 튀었습니다. 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고맙대요. 굉장히 그렇게 말해줘서 스위트하대요. 근데 너도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내가 보이니? GPT 이거 안 되네. GPT는 이용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오늘 GPT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써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거 외에도 제가 GPT 관련 영어 활용 영상을 올릴 건데요. 지금 GPT는 또 상황에 맞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영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상황들이 진짜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미드를 봤는데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긴 미드를 봤을 때 제가 그 병원 안에서 쓰는 의학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병원을 방문했는데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다루는 드라마를 봤으면 경기장에 갔을 때 보이고 들리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병원에 갔을 때는 보이는 단어와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표현들과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나에 맞는, 내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단어들과 필수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공부 루틴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끔의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GPT가 나와서 영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들에 대한 생각은 사실 기존에도 이미 영어 학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사실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사전도 검색해서 누르면 바로 음성이 나오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미드 표현들을 반복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만 꾸준하게 하셨어도 지금 영어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는 예전에 문법을 어렵게 배웠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지금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매일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영어 학습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영어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도구가 부족해서 영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잘못 배운 것 플러스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이상적인 영어 스피킹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문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규칙을 모르고 실전에서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단 시행착오가 훨씬 많을 것이고 더 영어를 학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을 배우는데 문법을 배우는데 힘이 들어가지만 배우고 나서 표현 연습하기로 넘어가면 흡수율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법에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나는 문법을 다시 하라고 하면 그냥 영어를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을 버리고 2번으로 바로 가셔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2번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미드 또는 챗 GPT를 통해서 표현을 많이 흡수하셔야 돼요. 많이 써보고요. 연습하고 흡수하고 일단 많은 문장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내가 꺼낼 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요리로 따지면 2번이 있어야 재료가 있는 겁니다. 2번은 요리의 재료를 모으는 단계다. 1번은 요리하는 방법과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2번은 요리 재료를 모으는 단계다. 그럼 재료를 모았으면 실전 요리를 해봐야 실력이 늘겠죠.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연습한 것을 챗 GPT 방금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니까 오미TV 같은 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TV란 그냥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기만 해도 바로 외국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외국인과 연결이 되면서 바로 대화에 가능합니다. 10초 안에 대화가 가능해요. 상대가 좀 무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스킵해서 또 다른 매칭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내가 썼던, 연습했던 재료들을 써볼 수가 있겠죠. 요즘 외국인 친구들도 특히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우리가 영어 연습을 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틀린 표현 있으면 좀 알려줄래라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한국어를 알려주고 언어 교환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What time? 잘한다. 챗 GPT에서도 내가 썼던 표현들을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없이 3번을 한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요리에 재료가 없는데 실전 요리를 한다? 누가 하더라도 할 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또 챗 GPT는 아까 상황을 좁힐 수 있었죠. 제가 아까 데이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데이트 상황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미드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봤던 상황들을 챗 GPT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연습을 해보자 해서 내가 썼던 것을 다시 한번 실전에 쓰듯이 표현을 해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복습이 되면서 효율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긴 한데 우리가 외국 가서 현지에서 살다 보면 그 언어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지 못하면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지금 거의 생존 영어로서 이걸 내가 듣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기와 말하기를 하셨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과의 대화를 가볍게 했는데 이거를 챗GPT를 통해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직접 내가 나의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는 말, 그것이 좀 언어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다시 정리해보면은 진짜 FM의 정도로 간다 하면 영어의 기본기를 먼저 쌓고 그리고 표현들을 내가 머릿속에 많이 입력을 하고 그 실전에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GPT에게 내가 썼던 표현들을 보여주면서 문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또 역시나 체킹을 해주고 오류도 잡아줍니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카카오톡 안에서도 챗GPT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S컵을 치면 채널 S컵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시고 채팅을 하시면 음성으로도 질문할 수 있고 텍스트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S컵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당연히 보완이 되어서 영어로 답변이 오는 날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S컵은 나만 음성으로 할 수 있고 S컵은 텍스트로 보여준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우리가 GPT가 나와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인간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편해지겠죠. 사람들이 예전보다 일을 덜 해도 더 많은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오겠다라는 어떤 낙관론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불안할수록 뭘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갈고 닦고 흡수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더더욱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